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지금 첫 화면에서 놀라셨던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러한 분위기에서 갑자기 이런 게 생각이 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2017년 말부터 2018년까지 가장 유행했던 그 유행어죠. 떡상 중 가자 소리를 한 번 더 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떡상 중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이어서 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씨도 한번 언급이 나왔는데, 가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배우 최민식 씨도 같이 외치고 있는데요. 농담입니다. 썰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경우는 4.92% 상승하며 850만원대, 이더리움이 4.6% 상승하며 15만원대, 리플 XRP가 2.6% 상승하며 225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9위에서 크게 올랐죠. 13.95% 상승을 하며 25만 9천원대를 보여주고 있고, 바이낸스 코인이 4.2%, 시가총액 7위에 이오스가 7%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SV도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11%를 올랐고, 시가총액 10위에 랭크되어 있는 모네로가 14.2%로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크게 다르지 않네요. 68.2%로 매우 강력한 암호화폐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암호화폐 시장이 좋지 않아서 이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을 보여드리지 않겠다 언급을 했었는데, 이렇게 높게 상승하는 상황이라면 보여드려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소식이 나왔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00만 USDT가 이체가 됐습니다. 비트파이넥스에서 테더사로 이체가 됐는데요. 이 USDT, 테더와 비트파이넥스에 관한 논란은 끝이 나질 않고 있죠. 구글에 비트파이넥스와 테더만 검색을 하더라도 수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비트파이넥스 논란, 이번에 투자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검찰 법정 공방 90일 연장 등등 계속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소식이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 리서치에서는 지난해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현물 거래를 압도했다 언급을 했습니다. 리서치에 따르게 되면 지난해 대부분의 기간 동안 바이낸스의 무기한 선물 상품 거래량이 바이낸스 플랫폼상에서 거래된 모든 현물 거래량 총합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지난해 바이낸스 선물 거래량이 안정세를 유지했다 덧붙였는데요. 2020년에 들어서도 선물 거래는 굉장히 활발해질 것으로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예상을 하고 있죠. 이 선물 거래뿐만 아니라 또 다른 파생 상품들, 스테이킹 서비스라든지 커스터디 서비스 등 모든 것들이 점점 더 확장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SEO는 2020년이 블록체인 앱의 해다라고 언급이 나왔는데, 바이낸스에서 참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CG죠. 자오장펑은 2020년은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의 해가 될 것이며 바이낸스 체인 및 바이낸스 덱스의 100% 오픈소싱을 기대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21개 프로젝트를 인큐베이팅했고, 직접 투자한 프로젝트는 14개에 달한다 언급을 했네요. 이거는 비단 이제 바이낸스만의 의견이 아니라 많은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에 있는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카카오의 클레이튼 또한 그러니까 블록체인 앱에 지금 생태계에 계속해서 활발히 참여하며 올해 2020년에 꼭 뭔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2020년에 굉장히 빠르게 진화할 것이라고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과연 2020년 1분기, 2분기 동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암호화폐 연구원인 모든 암호화폐 기업의 최종 목표가 암호화폐 은행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유명 연구원 하수가 블로그를 통해서 추구하는 방향은 다르지만 모든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의 최종 목표는 암호화폐 은행이 되는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암호화폐 기업들이 경쟁하면서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가격 또한 저렴해지고 있다며, 이들의 성공 지표는 금융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내는 운용 자산이 될 것이다
덧붙였는데요. 네, 어제도 이런 내용이 나왔었죠. 이제 영국의 바클레이 은행에서 10여 년간 근무했던 인원이 나와서 암호화폐와 법정화폐를 같이 연동하는 디지털 뱅크를 나왔습니다. 디지털 뱅크를 오픈을 한 것이죠. 네, 이런 크립토 은행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계속됨에 따라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제도권의 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규제적으로 조금 더 큰 프레임워크들이 빠르게 생성되지 않을까, 더욱더 건강한 산업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트론의 CEO죠. 이제 저스틴 선이 330억 트론의 판매 의사가 없으며 곧 트론의 바이백을 시작할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트위터에 언급을 했는데 한번 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한번 영상 한번 보도록 할까요? TRX, the foundation holds. So basically, we have like no intention to sell like any TRX at this moment. And we will also initial the buyback plan in the future for TRX as well, since we think the TRX is underrated. So that's why the 33 billion TRX will remain the same. 네, 트론 CEO 저스틴 선의 언급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랩을 하는 듯한 네,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뭐 간단히 얘기하면은 뭐 이 얘기입니다. 저스틴 선이 이제 최근 이 라이브 스트림에서 2020년 1월 1일 락업이 해제된 330억 트론을 판매할 의사가 없다. 곧 트론에 대한 바이백 계획을 시작할 것이다 언급을 했는데, 네, 그는 많은 것에 대해 언급을 했지만 특히 그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트론을 팔 의도가 없다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청중들에게 2019년에 발표된 바이백 계획에 대해서도 상기시켰는데요. 저스틴 선은 이 코인이 이제 과소평가된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트론의 일부를 회수하기 위해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용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트론팀은 330억 트론을 그대로 유지하고 시장에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네, 이 턱없이 많은 양을 팔면 확실히 트론의 가격이 차트의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다. 트론은 리플과 달리 보유하고 있는 코인을 팔지 않는다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리플에 관해서도 한번 언급을 했네요. 네, 그러면서 리플에 대해서 이제 또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리플이 아티스트들을 위해 이제 X송을 구축을 했는데 XRP용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리플이 전세계 음악가가 XRP용 온라인 판매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마켓플레이스를 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플랫폼 이름이 이제 X송인데요. 네, X송은 XRP 원장 위에 구축된 통합 결제 시스템인 페이버너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노래를 업로드하거나 게시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고 아티스트는 P2P XRP 결제를 통해 판매 수익의 100%를 받게 되는데요. 네, X송은 기존 결제를 허용하지 않으며 기존 콘텐츠 제작자가 자체 가격을 설정할 수 있도록 기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X송 같은 경우는 비공개 베타 형식인데, 이 기사를 쓰는 시점에서 X송은 이미 플랫폼에 100명 이상의 아티스트와 약 500곡이 있다고 합니다. 네, 상품 이제 그 리플의 제품 이사 크레이그 디 윗은 목표가 2020년까지 플랫폼에 1000명의 아티스트와 10,000개 이상의 음악을 판매하는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리플사 같은 경우는 송금용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방면으로 지금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대학의 이제 기부 시스템이라든지 게임 산업에도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진입을 하고 있죠. 다방면으로 활동 중인 리플사의 산업이 지금 확장됨에 따라서 XRP 가격 상승 견인 또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와이스 크립토 레이팅스는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XRP의 토큰 이체가 빈번하다, 시세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 암호화폐 전문 평가 업체 와이스 크립토 레이팅스가 트위터를 통해서 리플이 인센티브 차원에서 1억 9,200만 달러 상당의 XRP를 공급하며 2020년을 시작한다. 이러한 빈번한 토큰의 이체는 XRP 가격 상승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적을 했습니다. 네, 앞서 암호화폐 트랜잭션 추적 사이트에 따르게 되면 3일 새벽 리플 에스크로 지갑에서 리플 지갑으로 2억 달러 상당의 XRP가 이체가 됐죠.
에스크로 락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거에 관해서도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리플사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될지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록체인으로 바뀌는 일상 2020년에 과연 블록체인으로 인해서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이 있게 될까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실물 신분증과 동등한 효력을 지닌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2020년부터는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데이터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도입된다고 합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이동통신 3사는 공유 차량 업체들과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을 타진한다고 하는데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공인인증서 없이도 로그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병무청 접속이 쉬워진다는 것인데, 네, 병무청도 DID를 활용한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병역 의무자는 번거로운 공인인증서 없이도 핀 번호 또는 지문만으로 병무청 사이트에 로그인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달 중순부터 시범 운영에 돌입했다고 하는데요. 네, 병무청은 이에 더해 이제 국가보훈처와 협력하는 블록체인 기반 병적 증명서 발급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 공공기관의 고지서가 수령부터 금액 납부까지 한 번에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우정사업본부도 블록체인을 활용해 나섰는데 공공기관 고지서를 모바일로 수령하는 블록체인 기반 전자우편사서함 포스톡이 내년 시범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포스톡을 사용하면 종이로 발부되던 행정 및 공공기관의 우편물 또는 요금 고지서를 모바일로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블록체인은 디지털 고지서 위변조 방지에 사용되게 되죠. 네 번째로는 블록체인으로 퀵서비스 분쟁까지 줄인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퀵서비스에도 블록체인을 사용하게 되는데 한컴 위드는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한컴 S레저를 활용한 퀵 서비스 플랫폼 말랑말랑 아니벌서를 네, 선보인다고 합니다. 굉장히 네, 입에 착착 좀 감기네요. 말랑말랑 아니벌서를 이렇게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네, 블록체인의 분산 저장에 이제 해킹과 위변조를 방지한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배송 시 발생할 수 있는 고객과 기사 간 분쟁을 줄이겠다는 목표라고 하네요. 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부산에 이제 사시는 분들은 아마 직접적으로 받게 되지 않을까, 네, 체감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소식인데 부산시 골목 상권을 살린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기반 지역 화폐 발행을 한다는데 부산시에서 3천억 원 규모의 블록체인 기반 지역 화폐 동백전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부산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동백전을 발행했다고 합니다. 네, 다만 이제 골목 상권 활성화라는 취지에 맞게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동백전 사용 시 결제 금액의 6% 굉장히 많은 높은 금액이죠. 결제 금액의 6%를 돌려주는 방식이라고 하네요. 네, 이렇게 2019년에 이어서 2020년에도 블록체인과 이제 생활과의 밀접한 산업과의 협업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2020년 과연 얼마나 블록체인이 우리 생활 속에 밀접하게 들어오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더 유스 케이스가 중요시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라이트코인 재단은 비트코인 보안회사 비트고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해당 재단은 비트코인의 다중서명 지갑을 활용해 커스터디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한편 양사는 해당 파트너십 관련 세부사항을 아직까지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라이트코인 커뮤니티 내부에서 민블 윈블 프로토콜 도입이 라이트코인 성장에 불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3일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가 전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 모네로 커뮤니티 컨트리뷰터 디에고 살라자르는 이제 민블 윈블이 프라이버시 프로토콜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며 라이트코인은 민블 윈블의 단점을 보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간단히 요 정도만 언급드리고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코인마켓캡을 보게 되면은 가격이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상승이 소폭 상승이 아니라 정말 대규모 상승으로 가는 발판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역대 연말이라든지 연초 비트코인 가격이 높게 상승을 했다가 최소 15%에서 50%까지 다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2020년에는 더욱더 크게 네, 한번 불장 다시 한번 보게 되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